자, 이제 매출 채권 쪽 보실게요. 매출 채권은 우리 뭐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이거를 크게 외상 매출금 및 받을 어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은 그냥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팔고 고객한테 인보이스 같은 걸 날리죠. 계산서를 날려서 돈 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 근데 어음을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면서 어음을 줬어. 돈 나중에 줄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이 되는 거죠. 받을 돈,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매출 채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외상 매출금, 뭐 일반적인 외상 매출에 일반적인 외상 매출일 때 받아야 할 돈이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을 어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받았을 때 받아야 할 돈을 뜻한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이 배에서 양도라는 이런 개념이 자주 나오죠. 받을 어음의 배에서 양도. 이게 뭐냐면, 자, 배에서가 이제 등 배자에 쓸 선데 어음 뒷면에 적어가지고 이거를 딴 데다 넘기는 거예요. 어음 뒷면에 기명날인해서 이제 양도하는 거다. 우리가 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상품을 구입했어. 또는 외상 매입금을 줘야 돼. 근데 돈 대신 주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음을. 돈 주기 싫으니까. 아니면 뭐 돈 주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금 사정이 좀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신에 어음을 배서 양도함으로써 어음을 넘기는 거지.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 매입금을 지급을 해야 돼.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는 대신에 우리가 받을 어음을 넘기는 거야. 이거라도 받아라.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니네가 딴 데 가서 받아. 그러면은 판매자는 되게 싫어하겠죠. 뭐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돈 떼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받겠지.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배서 양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상품을 5,000원에 구입했는데 서울 상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그래서 유마켓으로부터 지금 5,000원짜리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안 주고 자금 사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돈 주기 싫으니까 우리 회사가 서울 상사로부터 받을 어음, 요 채권을 넘긴 거예요. 야, 이거라도 니네가 받아. 그럼 유마켓에서는 이거 받아가지고 서울 상사 쫓아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서울 상사로부터 받을 돈을 넘긴 거다. 돈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상 매입금 150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유 중이던 뭐 양량의 약속어음을 100만 원에 배서 양도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50은 그냥 현금으로 갚고, 그리고 100만 원어치는 우리가 양량에서 받을 이 어음, 이거를 지금 넘긴 거라는 거죠. 이게 배서 양도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 어음이라도 드릴게요. 그러면은 받아서 이거 양양에 가서 뭐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실제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취지로 배서 양도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좀 잘 살펴보시고, 자, 받을 어음 할인. 자,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급해. 그러면은 만기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빨리 좀 이자를 좀 떼더라도 빨리 은행에 넘기고 돈을 땡길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100짜리 어음을 넘기면서 선이자가 10%일 때 우리는 90만 원 받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걸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매각거래 또는 차익거래 둘 중 하나로 회계 처리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매각거래가 훨씬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차익거래가 많지만, 그래서 받을 어음을 우리가 할인을 했어. 은행에 넘긴 거야. 은행에 넘기고 현금을 받겠죠. 당좌이금을 받든 뭘 받든 받으면서 이거를 매출채권,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채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짜리를 넘기면서 은행이 우리한테 90만 줬어. 그러면은 받을 어음,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0만큼 생겼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같은 거래인데,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를 이제 할인을 받아도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내어주지만, 근데 은행이 받을 어음을 막상 회수를 하려고 했더니 돈을 떼일 수도 있죠.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받을 어음을 은행에 넘긴 게 완전하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은행이 우리한테 이걸 뭐 소구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 받을 어음을 뭐 넘기긴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받을 어음을 넘긴 거로 볼 수 없고 그냥 은행으로부터 돈 땡겨온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선이자 떼고. 그래서 차입금 선이자 10만큼을 떼고 이자 비용 떼고 차입금 100을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차입거래예요. 자, 그래서 같은 뭐 거래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매각거래가 있고 차입거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매각거래가 더 많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차입거래지만.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이 뭐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송비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상품 110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잡히겠죠. 외상 매출금이 잡히고, 외상 매출금 110이 잡히고, 이거 이제 상품 매출로 잡히겠죠. 상품 매출 이게 수익이죠. 110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 나오고 외상 매출금 잡히고, 근데 운송비 14만 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보통 예금이 감소하면서 14만원 이렇게 감소하고, 그리고 운송비니까 이거는 이제 뭐 평관비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운반비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운반비 14만원이 잡힌다. 그럼 보통 예금이 감소하고, 근데 외상 매입금, 뭐 우리가 뭐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줘야 할 돈인데, 이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판매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 자산이 대변에 계상이 되면은, 기입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거겠죠. 자산 계정이니까 여기 대변에 기입이 되면은 자산이 감소하는 거다. 자, 상품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니까 차변의 계상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보통 예금이 늘어나면서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오는 게 맞고, 그래서 얘 맞고. 자, 외상 매출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위에 거랑 뭐 같은 거지. 외상 매출금을 죽이면서 현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이 죽었어. 그래서 얘도 지금 대변에 해당되는 거고, 얘도 맞고. 그리고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외상 매입한 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지. 외상 매입한 거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면은 보통 예금이 줄어들면서 외상 매입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랑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두 개 다. 자, 2번이 되고, 3번 보시면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뭐냐. 자, T계정 간만에 한번 그려줄까요? T계정 외상 매출금 기초 300, 단기 발생하면은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지. 700만큼 늘어나고, 회수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현금 같은 걸 받으면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큼 회수가 됐어. 그러면 기말 잔액은 대차 차익인 9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고,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회수되지 않은 그런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지.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거고, 뭐 유형자산 같은 거를 처분했을 때 미수금 같은 게 생기죠.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외상 매출금이다. 자, 외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T계정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외상 매출금인데 기초 잔액이 30, 그냥 숫자 하나만 쓸게요.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면 감소한 거니까 여기 오겠지. 70이 회수가 되고, 자,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지금 4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어. 늘어난 게 얼마야? 80만큼 늘어났겠죠. 외상 매출금이 80만큼 늘어났으면 오른쪽 대변에는 외상 매출액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곧 매출액이다. 외상 매출금 증가가 외상 매출액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속어음 수치 시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값이 뭐냐? 상품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약속 어음으로 수치하면 차변에 받을 어음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지.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니까, 일반적인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된다. 근데 뭐 유형자산 같은 거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뭔가를 팔고 뭔가를 처분하고 그리고 어음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건 이제 유형자산 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받을 어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이 얼마냐? 자,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다. 자, T계정으로 보시면, 자, 기초가 200이고 기말이 300, 단기 발생한 외상 매출액이 500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500만큼. 근데 단기 발생한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이 4만원이 있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지금 감소한 게 400이 될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400이 감소를 했는데 현금은 거기서 4만원만큼 적게 들어온 거잖아. 현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난 자산이 줄어들면서 현금은 396만원만 들어오고, 매출 할인,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가 빨리 준 거예요. 그래서 4만원만큼 빼드릴게요. 1%만큼 빼였어. 그래서 4만원만큼은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배우지만 이거 매출 할인으로 처리를 한 거죠. 매출 할인. 그래서 이거는 매출에서 차감해 주는 거다. 우리 매출 얼마 달성한 거에서 달성한 매출인데 거기서 매출 할인으로 해가지고 매출에서 빼주는 그런 계정이다. 그래서 현금 회수는 396만원만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받을 어음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는 뭐냐? 자, 상품 매입하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이거는 상품이 들어오면서 지급어음이 계상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 받을 어음이랑 관계가 없는 거고, 받을 어음이 차변에 나오려면은 우리가 받을 돈이 왼쪽에 생기려면 뭔가를 팔았어야지. 그래서 5만원이 매출하고 동전 발행, 걔네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받을 어음이 생기고 매출이 잡히고, 그래서 2번이 지금 답이 되고, 3번은 이건 매입했어. 매입하고 이건 이제 미지급금이 잡히는, 뭐 유형자산에서 배우겠지만 비품 같은 자산이 잡히면서 이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채무니까 미지급금이 잡히고, 4번은 비품 매각하고 약속어음 받았다. 약속어음을 받긴 했지만 비품이라서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그런 채권이니까 이거는 미수금이 잡힌다. 유형자산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정도 개념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자, 9번 보시면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 차변이 대변은 오른쪽이죠.
받을 어음이 감소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받을 어음을 뭐 회수했겠지. 회수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딱 보면은 지금 배서양도 나오죠. 상품 매출하고 우리가 수취한 약속어음, 이게 받을 어음으로 잡혀 있었을 텐데 이거를 배서양도 해버린 거야. 아까 배웠죠? 이게 넘겨버리는 거지. 외상매입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 지급을 하면은 외상매입금 부채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돈이 있었더라면 돈을 줬을 텐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 받을 어음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넘겨버린 거다. 그래서 얘가 지금 딱 봐도 대변에 기록되는 받을 어음이 지금 대변에 기록되죠. 1번 같은 경우는 약속어음을 받다. 이거는 받을 어음이 차변에 기록되는 거고, 그리고 외상매출금 약속어음으로 받다. 이것도 지금 받을 어음 차변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어음, 이거는 지급어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거니까 뭐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지급어음이 없어지면서 현금을 준 거지. 그래서 얘는 뭐 받을 어음이랑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된다. 지금 뭐 지급어음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뒤에서 또 배울 거니까 지금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이 얼마냐? 자, 아주 또 예쁜 T 계정을 하나 그려주고, 자, 50만원. 자, 50만원이 되고, 단기 외상 매출액. 외상 매출을 했으면 매출액이 잡히면서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70만원이 외상 매출금 T 계정. 자, 왼쪽에 이렇게 잡히고, 근데 외상 매출을 했는데 환입, 반품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만큼은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환입 잡히고, 이건 매출에서 빼고, 그리고 그만큼 날라가겠지, 매출 채권이. 그래서 자, 이거 회계 처리를 보여드리면 매출 환입, 자, 이렇게 3만원이 잡히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출 3, 외상 매출금이 3만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3만원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여기다 써도 되는데 우리 매출한 거에서 빼는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70만원에서 3만원만큼 빼, 이렇게 하고, 자, 회수액 30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여기 잔액은 얼마야? 이거 120에서 117이니까 여기는 87만원만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2번, 얘가 답이 된다. 그래서 뭐 3만원을 여기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감소한 거니까 여기다 얹어도 돼요. 어떻게 해도 값은 똑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이라면 발생주에 의한 단기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채권 지금 T 계정이 이런데 현금으로 회수해서 현금이 늘어나면서 매출채권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30만원이 여기에 지금 꽂히겠죠. 그러면 발생주에 의한 매출액은 매출채권이 늘어나면서 지금 발생주의,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발생주에 의한 매출액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얼마야 이거? 34만원? 얘가 돼야 맞겠죠. 여기 합치면 54니까 54에서 20 빼면은 34.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자,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거 뭐야? T 계정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받을 어음 금액은 자기 계정 따라가고 요거는 상대 계정이다. 그러면 현금이 상대 계정으로 꽂히면서 받을 어음이 지금 50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거 아니지. 현금이 줄어든 거잖아. 이건 현금으로 회수했다. 얘가 맞겠지. 현금이 늘어나고 받을 어음이 줄어들고, 그래서 얘가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고, 지급어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상품 매출하고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늘어나고 매출이 잡혔겠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2번이 답이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받을 어음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 자, 매출하고 받았다. 상품 매출하고 받을 어음이 이렇게 잡혔겠죠. 그래서 1번이 지금 답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딴 거 보시면 이거 매입처에 발행한 지급어음이잖아. 지급어음을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지급어음 없어지면서 현금 지급한 거, 이게 되는 거고. 자, 3번은 대변이죠. 대변이니까 1번 아니네. 1번 지금 차변이고, 3번은 지금 보면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하니까 받을 어음 차변에 잡히면서 뭐 매출 잡히는 거고. 그래서 얘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밖에 될 수밖에 없겠네. 자,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 200, 외상매입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외상매입금 결과적으로 배서양도에서 지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외상매입금을 꺼트리면서, 이 부채를 꺼트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받을 어음, 이거를 배서양도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 대변에 기록되는 거는 4번이 답이다.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